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왕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교대에 매년 출제되고 있는 5개의 문항을 이번 시간에는 4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탈북자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다문화 가정 자녀나 탈북자 자녀가 모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소외받은 계층으로 우리 앞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의 해체로 오는 소외입니다. 탈북자 자녀보다도 다문화 가정 자녀의 대부분은 어머니가 베트남인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은 19살부터 20대 초반까지, 그리고 한국의 남자는 농촌 노총각이 대부분인데 나이 차이가 심하게는 30살까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살인데 남자는 40대 말 50대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극히 드문 경우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 남자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 폭력적일 때 아내와 심각한 다툼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드라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현실이 나타남을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이는 버려지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자,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이 아이는 방치되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가정에서 상당한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이 아이가 학교 갔을 때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게다가 아이들은 이 학생들을 왕따를 시키거나 심지어는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학생들을 담임교사는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지라도 학생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들,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아이가 혼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 아이가 때로는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 담임 선생님을 만나 뵙고 그 학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후 한 발 떨어져서, 때로는 한 발 다가가서 지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미 그 학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분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협력해서 지도하는 방법, 이것도 교사의 자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탈북자 자녀를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다문화 가정보다 탈북자 자녀를 한국의 정서로 더 힘들게 맞아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겠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심지어는 빨갱이를 외치면서 그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인에 관계된 것이긴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도 다문화 가정 또는 중국인, 조선족이 되겠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노동자는 쓸지라도 탈북자의 부모가 되겠죠. 부모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사상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혹시 간첩이 아닐까? 빨갱이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은 빨리 버려야 할 것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인지 일부인지 몰라도 탈북자의 30%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매체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편협적인 사고, 이것을 담임인 여러분이 도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탈북자 자녀든 다문화 가정이든 만약에 아버지가 술이나 또 그 밖에 문제로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즉 부모를 교육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러한 정황이 파악되면 학교 당국에 연락을 해서
학교에서 그 부모들을 사회 기관 단체와 연계해서 재교육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것, 즉 재교육하도록 알려주는 것도 담임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경우의 수를 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소통이겠죠. 충분히 학생과 또는 심지어 부모와 소통해서 공감을 형성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학생에게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힘든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협력해서 돕는 사랑이 감도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사라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교단에 섰을 때 지도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4년 후 교단에 서게 되면 아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 중소 도시 아니면 지방 어촌에 가게 되면 학생 10명 중에 5, 6명 정도가 다문화 가정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보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우리는 항상 소외받은 계층으로만 생각하는데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삼촌이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버드대 여학생을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외국인이었다고 합시다. 인텔리 중에 인텔리 아닌가요? 그래서 결혼해서 낳은 여러분의 조카가 다문화 가정 자녀인 것입니다. 그 다문화 가정 자녀도 이 다문화 가정 전형에 맞게 대학 입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돕고자 한 전형인데 그들에게도 합법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